자, 수업하도록 합시다. 이제 문제 교재 153페이지 보시고요. 153페이지의 교재에서 이제 문제가 좀 넘버링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문제 이제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문제 4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사실 할 일은 아닌데,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도 이제 문제 5번으로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문제 4 또 5에서 다룰 부분은 두 가지 주제가 됩니다. 아마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출제하셔야 됩니다. 혹시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계산의 특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증여재산에 대한 혹시 재산에 대한 어떤 규정이 2월 과세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비를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하고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5번 문제가 4번이라고 되어 있죠. 157쪽에. 이 문제가 이제 과거에 기출이 됐는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보다는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하고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을 한꺼번에 출제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증여재산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나요? 그죠? 2월 과세에 대한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당초에 이제 누가 존재했어요. 그죠? 자, 갑이라는 자가 존재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되는 자가 을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3자인 뭐 병이 존재했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자가 이제 취득한 재산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토지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또는 뭐 상가다. 이렇게 가정해도 그죠?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자, 이 갑이라는 자가 이 토지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에는 항상 뭐가 붙어야 될까요? 그죠? 그죠? 배우자나 또는, 그죠? 배우자나 또는 뭐가, 직계 존비속이 좀 붙어야 됩니다. 혹시, 존비속간 이 말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갑과 을은 항상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게, 부부관계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됩니다. 왜냐하면 그죠? 부부간에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치? 증여를 통해서 그치? 이 토지 등의 가액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2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혹시 높은 가액으로 뭐래서 증여를 해서 증여한 자산을 다시 증여일부터 얼마네? 5년 이내에 혹시 자 뭐랬다는 거예요?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1차적으로 뭐가 있었고 증여가 있었고 그죠? 증여일로부터 얼마네? 5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뭐 한다? 보세요. 자, 이때 증여를, 그죠? 증여를 했고 5년 이내에 혹시 양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했을 거예요. 그죠? 양도인이 있을 것이고 또 이때는 뭐가 될까? 이제는 양수인이 될 겁니다. 그치? 그때 이제 2억에 취득한 가액을 얼마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6억까지 이렇게 그치? 증여재산 가액을 증액을 시킨 다음에 이때 얼마에 양도를 했어요? 이렇게 8억에 양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원래 그치? 갑이 양도를 했다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와요? 6억이 나옵니다. 근데 자 을에게 뭘 한 후에 증여한 후에 양도를 함으로써 양도 차익이 2억으로 줄어버리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이렇게 뭐랬다면 그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뭐랬다면 증여를 했다면 이 증여재산에 대해서 뭐한다? 2월 과세 규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가 적용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게 뭐가 될까? 첫 번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본다면 을이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취득가액 계산은 혹시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특례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혹시 증여자가 뭐 그죠? 취득한 가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됐을까?
2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의 그죠? 기준이 되는 취득 시기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장기 보유, 그죠? 특별 공제 등은 그죠? 공제 등의 적용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혹시나 이때 뭐 했어요? 그죠? 증여세를 그죠?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증여세를 이렇게 납부했어요. 그러면 기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다. 그죠? 기납부한 뭐는 증여세가 있다면 이때는 뭐로 처리한다? 필요경비로 처리를 한다.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증여세에 대한 이월과세에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또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이것들은 이제 정확히 정리를 좀 하셔야 돼. 두 번째 이제 사례로 가게 된다면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리할 부분은 뭐가 있다? 증여 후, 그죠? 자, 양도 행위에, 그죠? 자, 뭐에 대한, 부인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갑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을에게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병에게 이렇게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뭐가 아니고, 이렇게 부부가 됐던 게 아니고, 이때는 뭐가 됐다는가? 둘이 특수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치? 특수관계인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죠? 특수관계인에게 이렇게, 그죠?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일로부터 얼마 이내, 그치? 다시 5년 이내에 양도가 됐다는 거야. 그치? 양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증여가 있었을 것이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뭐 하겠다? 자, 보세요. 이때 뭐를 냈을 것이고, 그죠? 증여세를 냈을 거예요. 그죠? 또, 이때 뭐를 냈을까요? 그죠?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죠. 자, 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보시죠. 이렇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역시 양도소득세가 존재할 거예요. 그죠? 자, 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역시, 자, 1+2의 금액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금액입니다. 그죠? 이 양도소득세보다 적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는 뭐 한 것으로? 직접 양도한 것으로, 직접 양도한 것으로, 그죠? 간주를 해서 부당행위상 부인 규정을 작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적용할 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이때 첫 번째, 그죠?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누가 돼야 됩니까? 그지? 증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증여자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지만 증여자와 누구까지가, 그죠? 수증자가 뭐를 부담하라? 그지? 연대 납세 의무를 부담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취득가액은 누가 이때도 뭐가 됩니까? 증여자의, 그죠? 취득가액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이 장기보유 뭐에 대한 특별공제 등의 대상도 특별공제 등의 공제 등도 당연히 누구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기납부한 이제 기납부한 뭐가 있을까요? 증여세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될 겁니다. 기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당연히 자 어떻게 처리한다? 환급세액으로 환급을 해주거나 또는이에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준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환급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환급을 해주고 전체를 내기 하나, 그렇지 않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나 상관이 없겠죠. 이거는 충당 문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증여인사에 대한 이율과세는 어디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적용 대상이 토지 또 건축물 또 하나가 있다면 특정 시설물 이용권 시설물 이용권 이 세 개가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상이 역시 양도소득세 뭐가요? 그죠? 과세 대상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스스로 응용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문제는 저는 한꺼번에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 1차에도 가끔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정비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 가서 한번 정비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3번, 4번이죠? 자, 문제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거는 이제 4번으로 넘버링을 좀 바꿔주세요. 첫 번째 이제 물음 1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데, 먼저 하고 가야 이렇게 뭐가 돼요? 자료 요약부터 하고 가자는 겁니다. 그럼, 자, 봅시다. 거주자 갑은 자신의 배우자 을에게 2015년 1월 15일에 시가 5억 원의 토지를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그죠? 자, 갑이 있었고, 누가 있었어요? 그죠? 을이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상대방이 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역시. 자, 그지. 병이라는 자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얼마가, 그죠? 이자는 뭐랬어요? 그죠? 취득가액, 그지? 얼마짜리를, 그지? 취득가액 2억짜리 토지가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취득가액 얼마예요? 2억짜리 토지가 존재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시가 5억 원 토지를 증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때 어떻게 했다? 증여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 증여 당시에 뭐가? 그죠? 시가는 그죠? 5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2억 원짜리 자, 뭐가 된다? 그죠? 시가 5억 원에 뭐랬다 이렇게 증여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출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증여 후에 뭐랬어요? 을은 그죠? 이렇게 병이라는 자에게 그죠? 자, 뭐랬다는 겁니까? 양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에 대한 내용이 작동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얼마? 2019년 3월 20일 거주자인 병에게 얼마의 양도했대요? 7억 원의 양도를 했답니다. 그때 그지? 자,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5천만 원을 2019년 5월 30일 예정신고 납부를 했답니다. 이에 납세지 관할 세무상은 을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소득세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서 을의 신고 납부에 대한 경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음 가면 되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취득가액 계산은 뭘 갖고 했어야 돼? 2억 갖고 했어야 되는데 5억 갖고 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자, 물음 1에서 우리가 정비할 내용을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사안에서 적용돼야 될 소득세법상 규정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뭐 있나요? 증여재산에 대한 역시 이월과세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물음입니다. 그죠? 적용 요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첫 번째 뭐가 있었다. 역시 자, 하얀색으로 쓰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뭐가 있었어요. 그죠? 배우자 역시 또는 역시 직계 좀비속가 좀비속간 뭐가 있었습니까? 증여가 있었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죠? 자, 뭐를 증여했을까요? 토지나 역시 또는 건축물 또는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역시 특정시설물 그죠? 이용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증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가야 될 게 뭐가? 그죠? 증여일부터 그죠? 자, 얼마 내에 5년 이내에 역시 5년 이내에 뭐 양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용 요건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정리할 내용이 뭐다? 적용 효과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죠? 그러면 적용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와서 글을 쓰시면 되겠죠. 자, 이것들은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글을 써나가면 그대로 정리가 될 내용이에요. 그죠? 납세무자는 누가 된다? 수증자 을이 된다. 이렇게 당연히 증여자, 수증자,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가져와서 답을 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죠? 자, 관할 세무서장이 역시 자, 뭐에 그죠? 소득세법 적용에 있어서 역시 오해가 있다고 혹시 법리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죠? 당연히 뭐가 돼? 취득가액 계산
되겠죠?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해야 되는데 5억이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산하게? 취득가액을 그것이 얼마로 계산한 게 2억으로 계산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음 1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죠? 2019년 2월 20일 갑과 을이 이혼한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그치? 자 뭐 하더라도 그죠? 자 물음 2에 대한 내용 예전에 이제 기출된 문제입니다. 자 물음 2입니다. 그치? 자 우리가 증여사는데 이월 과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치? 자 누가요? 그죠? 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뭐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역시 이혼 시에는 뭐가 됩니까? 그치? 당연히 증여재산에 대한 뭐가요? 그죠? 2월 과세 규정이 그치?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뭐 그죠? 사망한 경우에는 뭐가 되지 않는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논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럼 과세 문제는 뭐다? 역시 똑같다는 거. 그럼 납세 문제는 누가 한다? 역시 수증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지? 그리고 이제 뭐랬어요? 그죠? 양도 차익을 중심으로 설명하라. 그지? 자, 당연히 이때는 증여사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누가 사망했어요?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뭐, 증여사는 이월과세에 있어서, 혹시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그대로, 그죠? 2억 원이 가는 것이고, 그죠? 자, 그렇게 정비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음 3번 한번 보시죠. 다음 사례를 읽고, 관할세무장이 주식회사 이해에 대해서 2019년 7월 10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에 그지 대표자 갑의 소득세법상 납세의 성립시기와 추가 신고 납부 의무 또 갑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기간에서 설명하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어.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뭐를 출제했나? 증여사에 대한 이월과세를 가지고 출제했어.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물음 3에서는 물음 1, 2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요. 물음 이제 3에서는 뭐를 가지고 출제했어요? 그치? 여러분한테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이 문제는 다시 어디를 가서 여러분이 정비하셔야 돼. 그치? 전체적으로 이제 국세기본법의 내용을 가서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대한 부분도 없죠. 그렇게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서 정비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가시죠. 물음 3으로 가서 정리할게요. 그죠? 물음 3 가서 정리합시다. 그치?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가서 다음 사례를 꼭 관할세무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서 2019년 7월 20일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대표자 갑의 소득세법상 납세의 성립시기와 추가 신고 납부 및 갑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 시효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물음 3에서 다시 한번 뭘 하라. 그죠? 자료를 요약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치? 가서 한번 보시죠. 관할세무장 2019년 6월 주식회사 A에 대한 세무조사람에서 2016년 귀속 사업년도에 1억 원의 매출 누락을 발견했답니다. 이에 대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서 그치? 대표자 갑에 대한 그치? 상해 처분을 해서 7월 20일 주식회사 A에 대해서 동매출 누락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을 했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발송을 했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누구의 매출 누락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늘 했던 문제가 되겠죠. 자, 어디에? 그치? 주식회사 A의 매출 누락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죠? 이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치? 법인세법상, 그치? 법인세법상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입금 산입 사항이 되니까 입금 산입하고 그죠? 당연히 1억 원 그죠? 상해 처분해야 될 거예요. 자, 1억 그치? 상해 처분해서 처분해서 뭐가 과세가 돼야 됩니까? 법인세가 과세가 돼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뭐를 통해서 매출 누락에 대해서 서류가 나가겠죠. 그게 소득 금액 뭐가 됩니까? 그치?
변동 통지서가 될 것이에요. 그지? 통지서를 발송해서 이것들이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의 발송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정비가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그죠? 당연히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상해 처분이 됐으니까, 역시 소득세법에 따라, 역시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죠? 근로소득에 역시 근로소득이 됐을 것이고, 그죠? 종합소득세에 대한 뭐를, 그죠? 당연히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추가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존재하겠죠? 네. 받은 날이 이제 수령일이 될 거예요. 받은 날이 언제가 됩니까? 혹시 자, 2019년 7월 23일이 됐다는 것이야. 그럼 2019점 7.23이 됐으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 뭘 해야 돼요? 그죠? 추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지? 받은 날부터 뭐 그죠? 다음 달, 그지? 언제까지? 말일까지, 그지? 자, 뭘 하셔야 됩니까? 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신고 납부를 했다면 뭐 한 것으로 봐요? 그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 그지? 확정신고 시에, 그지? 신고 시 뭐 한 것으로?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그죠? 이렇게 간주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뭣도 부과하지 않는다? 가산세도 이제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물음을 가져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첫 번째 역시 대표자 갑에, 자, 첫 번째 뭐 있나요? 대표자 갑에 뭐가 있나요? 그죠? 뭐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납세무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그죠? 소득세법상 납세무의, 그죠? 성립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자, 매출 누락이 발견된 게 언제예요? 2016년 기속이 되겠죠. 16 기속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죠. 소득세법의 납세의 성립 시기는, 그죠? 해당, 그지? 그죠? 해당 그죠? 근로를 제공한, 그죠? 과세 기간에 뭐 하는 거니까? 납세무가 성립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언제가 되는 것이다? 2016년 12월 31일이 되겠죠. 이렇게 정비하시면 되겠지. 12월 31일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치? 충분히 정비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치? 이해가 이제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1일에 뭐 한다? 소득세법의 납세의 성립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역시 추가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죠? 추가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그지? 받은 날이, 그지? 받은 날부터 얼마?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추가적으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자, 그지? 어디가 나왔습니까? 국세징수 소멸시효기간에서 정리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세징수법, 그죠? 소멸시효기간은 언제가 될 것인가? 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지? 두 가지의 경우로 가서 정비를 하는데,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예요? 그죠? 자, 2019년 8월 31일이 됐으니까 9월 1일부터 이제 기산을 하겠죠? 그죠? 9월 1일부터 기산하는데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네. 9월 1일에 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9년 기산일입니다.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언제가 되니까, 혹시 7월 소득세법이 됐죠. 소득세법의 국세징수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일이 언제가 돼요?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될 겁니다. 그러면 2019년 그죠? 다음 달 7, 그지? 9, 그지? 9월 말일이 되니까 10월 1일이 될 겁니다. 그러면 소멸시효 기간의 그지? 만료일은 언제가 되는 것이다. 그죠? 2024년, 그죠? 자, 언제가 됩니까? 9월 30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비하면 되지 않겠어요? 물론 뭐가 됩니까? 법인세에 대한 뭐는 혹시 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언제가 됩니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것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따른 뭐 납부기 아니되니까 그때는 9월 1일이 될 거예요. 그러나 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증여유산에 대한 이월과세하고 증여 양도행위에 부인해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풀 때 이혼한 경우 또 사망한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따질 필요가 없이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자 문제 4번으로 가서 이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릴게요. 그죠? 문제 4번에서는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지? 4번을 5번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첫 번째 자료 요약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게 무언가만 알면 끝나버릴 내용이에요. 자, 자료 요약하면서 갑시다. 갑과 을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1994년 3월 2일 날 혼인했답니다. 갑은 배우자 을 소유의 토지 시 취득가액 3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거를 2016년 3월 2일 날 뭐랬어요? 증여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자 보시죠. 자 이때는 증여자가 누가 됐고요? 증여자가 그치? 을이 됐습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수증자가 누가 됐나요? 그죠? 갑이 됐습니다. 이 둘은 뭐였어요? 부부였습니다. 그치? 당연히 이제 보자마자 이 문제는 증여유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랬고 증여를 했고요. 그죠? 증여일부터 얼마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존재하는 자가 누가 될까요? 그죠? 자 그치? 증여를 그치? 을토위의 소지를 증여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존재하죠. 주식회사 A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랬대요? 그죠? 양도를 했답니다. 그치? 그런데 이 증여일부터 얼마 내에 5년 이내에 양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보자마자 뭡니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뭐구나. 증여유산에 대한 이월과세 문제를 출제했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언제였다는가? 2019점, 그죠? 4.2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여한 때가 언제가 됩니까? 그치? 증여한 때가, 그치? 자, 언제가 돼요? 2016년 3월 2일이 됐다는가? 그럼 2016점, 3.2점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때 취득가액은 얼마가 됐나요? 그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거가 되겠지. 그럼 취득가액 얼마짜리였다? 3천만 원짜리였답니다. 그치? 3천만 원이었고 증여 당시에 뭐가요? 그죠? 증여 당시에 시가가 얼마가 됐어요? 그죠? 시가가 1억 원이 됐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도를 얼마에 했다는 거예요? 6억 원에 이렇게 양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볼 내용이 뭐가 돼? 증여유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자, 갑과 을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네. 그럼 한마디로 1번에서는 여러분이 뭘 정리하시면 됩니까? 물음 1에서는 그죠? 증여재산에 대한 뭐를 이월과세의 문제를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는 적용 요건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뭐 정리하시면 돼? 적용 효과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적용 요건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한 증여가 있었다. 그치? 또 토지 건축물, 그치? 또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증여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할 게 뭐가 있다? 첫 번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그치? 두 번째, 뭐 취득가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치? 세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등은 어떻게 그죠? 공제 등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기납부와 뭐는 그죠?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으라는가. 자, 그리고 물음 위에서 갑과 을이 이혼한 상태인 경우도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 사망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데요. 자, 물음 2에서 역시 이혼한 경우에도 그죠? 상동입니다. 이혼 시에도 당연히 뭐는 적용되는가? 증여재산에 대한 역시 자, 이월과세는 뭐가 되는가? 역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잡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을이 이제 사망을 했답니다. 그때는 뭐예요? 2월 과세에 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러면 혹시 본 상태대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물은 그죠? 어디에서? 3에서 누가요? 그죠? 을이라는 증여자가 뭐였어요? 증여자가 혹시 자 뭐한 경우에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뭐한다?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가액은 6억, 취득가액은 1억 이렇게 작동을 시키면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치? 그리고 그죠? 취득 시기도 언제가 돼? 2016년 3월 2일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실 때 꼭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셔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증여유산에 대한 2월 과세와 증여 양도행위 부인을 한꺼번에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을 이렇게 좀 마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 번만 여러분하고 소득세법 부분을 좀 정리를 할게요. 자, 문제가 출제되는 것들은 각도가 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비를 해 놓으세요. 각도가 뻔합니다. 혹시 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첫 번째 이제 정리를 할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할게요. 그죠? 자, 이제 한번 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소득세법입니다. 제2편에, 그죠? 저희가 이제 소득세법을 봤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도 제가 개별세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출제될 부분 한번 갑시다. 첫 번째가 뭐 있나? 소득의, 그죠? 분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득의 분류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는지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법리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취지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실 부분가 있어요. 연금소득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기타소득이 됩니다. 기타소득에서는 이제 양대 주제가 있죠. 자, 뇌물, 또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한 기타소득, 또 하나 횡령에 의한 기타소득, 또 하나가 있단 뭐가 있어?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과 배상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완벽하게 좀 정리를 하시라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 있어요? 그죠?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대한 부분을 꼭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심은 뭐가 됩니까? 그치?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도 세 가지를 같이 정리하셔야 돼. 부당행 계산의 부인에 대한 부분, 혹시. 두 번째는 뭐 있어? 공동사업에 대한 부분, 혹시. 그러면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두 개로 또 일반 특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죠? 공동사업에 대한 합산과세 부분을 꼭 정리를 해서, 혹시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리할 게 있다 뭐가 있어요? 결손금과, 혹시 2월 결손금액, 그죠? 2월 결손금액 공제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납세 절차에서 여러분이 모셔야 될 내용은 당연히 저는 혹시 시험에 이것들을 꼭 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혹시 결정이나 뭐에 대한 방법, 경정의 혹시 방법으로, 그죠? 자, 원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질조사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즉 근거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근거를 가지고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장부 등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추계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출제가 됐죠. 추계에 의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 볼 내용은 크게 이제 두세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혹시 첫 번째, 소득세법상 과세 예상이 되는 양도가 되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두 번째는 1세대, 그죠?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하고, 그죠? 이월과세하고 또 하나 역시 증여 양도행위의 부인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서, 그죠? 증여 후, 그죠? 양도행위의, 그지? 부인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렇게 정비를 해 놓으세요. 그죠? 그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소득세법의 전체 출제될 만한 내용이에요.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소득세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내일하고 모레는 이제 사무실 휴가를 가고 저도 학원에 수업이 있어서 월요일 날 뵙고요. 진도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벌써 150페이지가 넘게 끝났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죠? 그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